자, 3레벨 모델, 멀티-레벨 모델이라 그랬으니까 멀티라는 얘기가 뭔가요? 여러 개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multi-variate 하면 variate이 여러 개 있는 거고, 그죠? multiple하고 multi-variate하고 약간 헷갈리는데 multiple regression은 independent variable이 여러 개 있는 거고 multivariate regression은 dependent variable이 여러 개 있는 거고, 그죠? 멀티-레벨이라는 얘기는 이제 레벨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인데 레벨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하이라키가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클래스에 네스티드 돼 있고 또 클래스는 어때요? 스쿨에 네스티드 돼 있고 스쿨은 스쿨 디스트릭트에 네스티드 돼 있고 스쿨 디스트릭트는 스테이트에 네스티드 돼 있고 스테이트는 컨트리에 네스티드 돼 있고 컨트리는 컨티넨트에 네스티드 돼 있고 컨티넨트는 지구에 네스티드 돼 있고 지구는 지구 뭐 태양계에 네스티드 돼 있고 태양계는 위에 뭐예요? 아무튼 뭐 우리 문과니까 뭐뭐에 네스티드 돼 있고 결국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the one and nested 돼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살아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위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 시기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창조주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3레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벨 1이 있고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일단 우리 아까 했던 이그젬플 그대로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1, 2, 3, 4, 5가 있다고 봐요. 근데 클래스 1만 존재했었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 1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이 한 반이 예를 들어서 어떤 3개나 4개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으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이 클래스가 또 스쿨에 네스티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네스티드 돼 있으면 여기 mutually exclusive라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 이 학생이 네스티드 돼 있으면 딴 학교에 네스티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University of SNU의 학생이면 SNU에만 학생이지 부산 유니버시티엔 학생이 될 수 없는 것과 약간 비슷한 구조예요. 그렇죠? 나중에 크로스 클래시파이드 모델을 따로 다룰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른 종류의 캐리고리예요. 내가 학생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대학교 학생이면서 나는 남자일 수 있죠. 젠더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종류의 캐리고리를 다루는 건데 하나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결국에는 정점에 자꾸 작아지게끔 되는 거를 하이라키라고 합니다. 하이라키가 만든 게 우리 종교적인 그 관점입니다. 결국에는 주교가 있고 본당 신부님이 있고 주교가 있고 계속 주기형이 있고 올라가다 보면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 교황님 한 분으로 가는 거를 그 구조를 하이라키라고 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어요. 그래 하이라키컬 리니어 모델 할 때마다 가톨릭 신앙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아무튼 3레벨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 3레벨이 있는 거고 우리가 만들었던 이그젬플에서 이 클래스가 이 전체 데이터가 클래스로 나눠졌지만 each 클래스는 또 subset 그 몇 개 그룹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의해서 존재를 할 때. 근데 이 학교가 여기 나타나면 안 돼요. 단순히 딱딱 다르게끔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고 컨셉은 뭐 HLM 그리고 이제 컨셉은 이미 말씀드렸고 마줄로 보면 HLM3 마줄이라고 그래요.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HLM2 마줄이라는 얘기는 이제 스태티스틱한 분석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서브 프로그램 묶어놓은 거잖아요. HLM3 마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아까 children nest within classroom, classroom nest within school.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라보는 거고 이게 뭐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Children's nested within class, class nested within school, school nested within school district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HLM 모델을 하는 거고 monitoring and evaluation을 해야 되는 educational policy나 sociology 쪽에서는 이게 거의 디폴트 모델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스쿨을 무시할 수 없어요. 스쿨 디스트릭트에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리서치 퀘스천이고 그게 펀더멘털한 어나리시스 자체니까 얼마나 지역 간의 차이가 있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HLM이 거의 이제 디폴트 그 어나리시스 옵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빅 픽처에서 모니터링 앤 이밸류에이션을 볼 때는 대부분의 연구가 그렇게 나오고 읽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혹은 뭐
퍼블릭 관련된 정책을 세우고 애널라이즈 할 때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 뭐 진짜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이 애널리시스는 그냥 디폴트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그만큼 많이 쓰이고 유용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그냥 한번 아는 어떤 팬시한 메서드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 사회를 이 구조로 끌고 나가는 한 멀티 레벨하게 바라보는 것은 특히 이쪽에서는 이거 언저리에서 계속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중요한 이그젬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 데이터, 여기에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repeated measure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3번을, 이게 이제 그로스 모델링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로스 모델링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설명을 하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 데이터 포인트가 나를 여러 번 매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번 매저된 나의 데이터는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nest within repeated multiple measurement는 nest within subject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subject은 nest within class.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약간 어떤 필이 나냐 하면요. 2층을 올리는데 야, 몇 층짜리 집이야? 그러면 우리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스토리 레벨이 있는데 지하를 한 층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 1층에서 2층을 올린다고 2레벨이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데다 지하를 파가지고 얘도 1층, 한국도 반지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밑을 파가지고 한 층을 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테이션을 할 때 베타는 레벨 1으로 놔뒀는데 within 잡을 때는 그 밑을 파서 파이로 바꿔요. 여기가 베타였고 감마였잖아요. 근데 베타, 감마, 뭐 이런 감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3층을 만들 수도 있는데 1층에다가 파이로 베타를 within을 만들고 파이로 레벨 0인데 그걸 레벨 1으로 부르자 그러고 레벨 2가 그럼 뭐가 돼요? 베타가 되는 거고 갬마가 레벨 3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3레벨인데 파이는 왜 나왔어? 베타가 레벨 1이었다가 옛날에는 갑자기 레벨 2처럼 인터프리테이션 되고 하는데 요 트릭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3층을 만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1층 집에다가 2층, 3층 올리는 방법이 있고 1층 집에다가 2층 올렸는데 3층 안 올리고 지하를 드립다 파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 지하를 파서 within subject으로 대부분은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between subject으로 레벨 1을 쓰고 between 그룹을 레벨 2로 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레벨 1이 있었는데 레벨 1은 subject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repeated measure로 하게 되면 한 개인이 여러 데이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레벨 1이라고 하는데 헷갈리니까 그때 coefficient는 베타로 두는 거예요. 파이로 두는 거예요. 파이 0, 파이 1, 파이 2 이렇게 나와요. 이 그로스 모델링하고 그냥 연결돼 버려요. 이렇게 돼. 그리고 베타는 그대로 써요. 베타는 누구 거다? between person, 나의 parameter, individual 레벨이고 그리고 감마는 뭐다? W랑 감마는 레벨 2. 그 third 레벨인데 그 third 레벨이라고 불러요. 레벨 1, 레벨 2, second 레벨, third 레벨. 엄청 헷갈려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바닥을 까신 분이 그렇게 쓰셨고 약간 그래서 이거를 도통만 하면 어떠냐 하면 그것도 몰라. 지하 판 거야. 뭐 이러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수업료를 낸 사람과 안 낸 사람 이렇게 좋은 날에 20만 원씩 내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듣고 있는 사람과 안 듣고 있는 사람이 차이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죠. 그럼 그래 페어한 거지. 유튜브 봐도 이 현장감을 느끼지는 못해요. 유튜브 보면 왜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이 뷰티풀한 이런 제스처라든가 뭐 애니메이션이 안 보일까 이 사람들은 공짜로 받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안 헷갈리고 그거를 개념화시키고 결국에는 이게 익스텐션이구나 느끼면서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break it down 해서 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할만한 거예요. complicated 한 게 아니라 complex하게 보이지만 difficult 하지 않는 게
쪼개서 보면, 그리고 말로 만들어서 제가 지금 했던 거를 이그젬플을 만들어서 보면 익숙해지고 남들도 그렇게 써요. 결국엔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괜찮으니까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스태티스티컬 모델 할게요. 레벨 1은 그래서 뭘 썼다? 갑자기 레벨 1에서 파이가 나왔다. 파이는 베타인데 그래 나오고 레벨 1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원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레벨 1은 뭐였어? 베타와 x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여기는 파이와 a로 있어요. a가 코베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within person의 코베리에이션이니까 뭔가 쭉쭉 나오겠죠.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A가 주로 타임이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되는 타임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되는 상황을 하시고 그로스 모델링 할 때 한 방에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레벨 1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레벨 1은 뭐다? repeated measure에 관련된 모델인 거예요. 그럼 나의 인터셉이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가가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 만큼 얼마나 증가하고 최초의 밸류가 얼마였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로스 모델링이 레벨 1에서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돼? 레벨 2는 뭐와 뭐의 게임이다? 코에피션트는 뭐다? 베타고 x는 뭐다? 코베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하던 그 레벨 2예요. 근데 원래는 레벨 1이었어요. 엄청 헷갈리죠. 그죠? 근데 즐기셔야 돼요. 나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 안 배운 사람 모르잖아. 그러니까 3레벨에서는 파이가 레벨 1 코에피션트예요.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파이를 먹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먹기도 하지만 레벨 3레벨에서 레벨 1 코에피션트를 파이라고 하더라. 그럼요. 우리는 오디션을 배운 사람들인데 그럼.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갬마를 주로 씁니다. 여기가 이제 타이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갬마를 써가지고 주로 하죠. 감마 해서 감마랑 W랑 패키지를 써서 주로 합니다. 클리어하게 하려면 여기가 갬마고 갬마가 되는 게 좋죠. 베타라면 엄청. 베타가 갬마 서브 PQ0와 갬마 서브 PQS로 됩니다. 여기가 갬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항상 틀린 건 항상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바꿔야 되는데 타이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요. 그럼 임플리멘테이션 한번 해봅시다. 하는 옵션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HLM, SPSS 해도 되고, HLM2로 해도 되고, HLM3에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Growth Curve Modeling Perspective에서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Growth Curve Modeling은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덥다. Q&A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LM3에 관련된 Q&A 3분 안에 정리하시죠.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아직 1시간 안 됐습니다. 1분이나 3분 안에 적으세요. 3레벨 할 때 컨셉 모르는 거. 쉬는 것도 중요해요. 3분 쉬세요. 아니, 명상하세요. 성가 틀어줄까? 보공성가? 너무 많은 거 한꺼번에 한다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좀 쉬세요. 브레인. 대신 3분만 남 방해하지 말고. 뒤에 붙이는 게 large H, G, 9B, large K 하면 질문이 나옵니다. Q&A 갑시다. Q&A question. 자, 레벨 1 모델에서 R이 없는 것이 아직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로지스틱 멀티-레벨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서 R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badness amount of fit은 있어요. 그렇지만 likelihood 펑션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평균과 분산이 레벨 1에서는 존재를 안 합니다. 멀티-레벨 로지스틱에서는. 우리가 IRT 모델을 돌리거나 할 때 우리가 그 badness amount of fit을 가지고
구성하지 뭐 스탠다드 에러가 반드시 안 나오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likelihood 펑션의 차이와 least square 모델의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지금은 없으면 좋잖아요. 뭐 하나라도 인터프리테이션 할 거 없으니까 없는 게 좋은 거다. 진짜로 그래. 없으면 뭐라도 하나라도 안 해도 돼. 근데 없는 거를 아는 거는 중요한데, 그렇죠? 없어지는 거를 굳이 뭐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에스티메이션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네. 그래요. 뭐 좋은 질문입니다. 라이크 한번 눌러줄게. 별로 뭐 답변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적으세요. 적어서 주세요. 다음번에. 인터넷이 안 돼서 적을 수가 없는데. 아, 네네. 네, 그냥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독립변수를 투입할 때 네. 보통 보면 책에서도 그렇고 방금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은 네. 1수준 독립변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2수준 독립변수를 넣는 순서대로 이제 네. 모형을 쌓아가는데 대부분 그런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는 1수준에서 독립변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수준에서는 인터셉만 연락에 분석하는 거예요. 1수준에 인터셉을 아웃컴으로 놓고 W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X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뭐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은가? 이 둘 다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X를 먼저 넣어서 variability를 보고 그 variability가 significant 하면 W로 explain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네. 보통 어쨌든 회계 분석에서는 인식 변수가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그 설명량 R 스퀘어가 증가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가끔 분석을 다 직분력을 하다 보면 괜찮아요? 무조건 모형에서 조건 모형으로 봤을 때 설명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책을 찾아보니까 느끼는 한데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질문이 이제 그래요.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자, univariate analysis, unilevel analysis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dependent variable이에요. 우리가 HLM을 multivariate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멀티베리어스 어떻게 정의하셨나요? 선생님들께서. 깨어나라. 잠들었던 기억이야. 멀티베리어스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는 모델이죠. 여기서 디펜던트 베리어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냐고. 4개 있잖아요. Y, dependent variable, level 1 dependent variable, 그리고 beta 0, beta 1, beta 2 다 dependent variable. 내가 적어줬잖아, 이렇게 이퀘이션을 다. 이게 다 모델이 한꺼번에 4개의 이퀘이션이 한꺼번에 도는 거예요, HLM 프로그램은. 4개의 리니어 모델이 한꺼번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ancy한 거예요. 그러면 모델이 하나일 때는 dependent variable마다 P자를 하나 만들어서 independent variable로 explain 하는 거라 그랬죠. 이만큼의 P자가 있는데 how much of variability of dependent variable explained by independent variable.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게 되는 거고. 베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력이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 설명력 of what? 그러니까 variance of R 결국에는 시그마 스퀘어가 줄어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타우스 오브 11이 줄어드는 건지 타우스 오브 22가 줄어드는 건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는 게 W를 막 집어넣고 variance of 시그마 스퀘어를 자꾸 봐요. W의 역할은 뭐예요? 베이타 서브 0가 얼마나 변수를 설명하는 것인가이기 때문에 타우스 오브 00가 W를 넣고 빼고 before, after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코 성형을 했는데 자꾸 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코를 성형하기 전, 성형하기 후 요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W가 넣었을 때 W를 넣어가지고 베이타의 variability가 베이타 sub 00의 베이타 0의 variability는 타우스 오브 00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sensitivity analysis of variance component라고 그래요. before and after. 그 ratio를 가지고 뭐 variance proportion reduction, BPR 뭐 이런 거를 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다? 여기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4개다. 그러니까 약간 복잡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럼 어드밴스로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 그럼 W 집어넣었을 때는 시그마 스퀘어는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그마 스퀘어가 막 바뀌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Y에 대한 설명력이 W를 집어넣었을 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이 뭐 랜덤 팩터라고 나왔을 때 그때는 W하고 X하고 correlate 돼 있을 때 그 상황이 생겨요. 모든 independent variable들은 independent from each other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violation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스쿨이 예를 들어가지고 public private school이 school district랑 연관이 있죠. 서울에는 private school이 더 많죠. 당연히. 그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private이냐 public이냐가 어느 동네에 사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동네의 캐릭터리스틱하고 그 school district의 캐릭터리스틱하고 school의 캐릭터리스틱하고가 correlate 돼 있으면 사실은 W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시그마 스코어가 안 바뀌어야 된다. 이 얘는 얘 variable는 별량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는 이제 전문가, 그러니까 그 통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도 알아야지 이걸 풀어요. 통계만 아는 사람은 못 풀어요. 근데 컨텍스트는 아는데 통계를 모르는 사람은 야, 감마가 뭐냐? 이러면서 감마파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괜찮죠? 곰곰이 되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또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녹화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